부모님을 모시고 상견 예장소로 향했습니다. 원래 이런 날은 기분이 들뜨거나 긴장으로 가슴이 뛰는 것이 보통인데 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를 사귀고 계셨습니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연신 사과를 들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은 상견 예약속에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아니, 더 괜찮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꼬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빠의 괜찮다는 말에 엄마는 눈을 왜석게 지켰대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 은퇴기 부모님의 해도 너무했잖아. 상견 예약속을 2번이나 펑크 내더니 3번째 약속은 장소를 못대로 받고 해외에 흥각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공항 앞에서 상견 예약을 하자는 게 말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이 결혼을 꼭 해야겠어. 엄마 말씀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2번이나 약속을 어겼고 3번째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며 공항 근처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예비 시보는 늦는 것보다 우리가 공항까지 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죠. 앞선 2번의 상견 예 취소는 예비 시보의 병환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비는 한편 말로는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병원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예비 시보의 2번의 응급실은 취소에 이어 3번째 약속까지도 결코 쉽지 않은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항 근처 식당에 도착했는데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조용한 롬은 잡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아 한쪽 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나람이 별로 없고 좋네. 이 정도면 상견 예약이 딱 좋은 식당인 것 같네. 당신은 배알도 없어. 우리가 지금 몇 번째라 놀아나고 있는 줄 몰라. 여보, 이전에 범크 낸 건 사보인이 응급실에 갔다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못 온 건데. 그걸 그렇게 맘에 담아도 하더면 어떡해. 그게 진짜인지 돌려댄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예비가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병원 위치도 안 알려줬다잖아.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 사람 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네. 여보, 이왕 이렇게 온 거 기분 좋게 웃자고.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내가 사돈 부부를 보고 억지로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난 연기를 아주 못하거든. 삼반은 늘 그렇듯 화를 내지 않으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마음을 편히 가지셨습니다. 가면 엄마는 한 번도 얼굴조차 보지 못한 예비 시부모님이 3번이나 골탕을 먹였다 생각하신 이 불만이 많으셨지요. 저는 그 사이에서 연신 사과를 드리며 엄마의 화를 풀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나도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어. 30분쯤 지나 전화를 걸자 거의 다 왔다는 답이 돌아왔고 다시 20분이 지나서야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꽃무늬 남방의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었고 예비 남편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흐리야 미안 엄마 아버지 짐을 찾느라 늦었어. 똑같은 괴료가 하도 많아서 말이야. 장에 노른 장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일얼사서 고개를 끄덕이고 예비 시부모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은 대충 고기만 깎다 거리다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흐리야,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구나. 이 씨의 비가 길에서 넓으면 반하고 말겠구나. 당신은 그런 처질 누는 농담 좀 하지 마. 사도 너를 안새도는 처음 뵈매네요. 흐리가 누굴 닮은 거지. 흐리가 잘 뽑혔구나. 아이고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네. 다들 앉읍시다. 예비 시부모님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문 안 하셨어요. 이런 식당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미리 시켜놨어야죠. 센스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셨네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히려 주문을 미리 하지 않았다며 타박하다고요.
말에 저는 부모님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아빠는 무표정은 얼굴로 가만히 계셨고 엄마는 아래 입술을 깨무르며 화를 꼭 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뭘 잘못한지 모르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흐리야 너라도 주문을 미리 해놨어야지. 참 너도 센스가 꽝이다. 꽝, 여기요. 어서 주문 받아요. 정말 기가 찼죠. 이렇게 무개념만 사람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예비 씨 부모님은 여행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늘어놓았고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음식이 나오자 예비 씨 모가 다시 한번 타박을 하더군요. 미리 주문해 놨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이제야 밥을 먹네. 못들 하세요. 안 드세요? 엄마는 얼마나 화가 크게 났던지 온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빠도 웬만하면 웃으면 엄기시는 분인데 그 순간에는 헛기침을 하며 허공만 바라보시다군요. 부모님은 드시는 신용만 하셨고 반면 예비 씨 부모님은 개걸스럽게 아주 잘 드셨습니다. 여기 갈비 끝내준 해. 여보 하와이가 좋긴 해도 한국보다는 음식이 맛없긴 해. 넌 하와이 음식도 좋던데 당신도 잘 마먹었으면서 아니 둘 다 맛이지만 한국이 훨씬 낫다는 거지. 이는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런데 해리 부모님은 왜 안 드세요? 입에한 말 드세요? 아니면 고급 식당에 처음이라 먹는 법을 알려드려야 하나? 아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상견이라고 해서 긴장을 조금 했더니 잘 넘어가지 않네요. 두 분 편히 마음껏 드세요. 긴장했다고요? 하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해리가 가방끈도 짧고 직장도 허접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아들은 3년자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집안도 멀쩡하니까 긴장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네, 저기 은택 어머니, 우리 딸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 딸 회사에서도 아주 능력 있는 인재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고졸 아닌가요? 겨우 충족이 없다는 일은 배 거기서 커버야. 얼마나 더 크겠어요. 해리 아버님 계좌가 그쪽 집안은 가진 거 별로 없지 않아요? 사는 아파트 어디라고 들었는데 구형 아파트에 재개발도 안 되는 동네라던데요. 참다 못한 아빠가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분노하는 모습을 그날 처음 목격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오라고 하셨어요? 이보세요, 은택 어머님. 그기 상견 예절에서 할 소리입니까? 아니, 상견이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도 해서는 안 될 소리 아닙니까? 하는 말마다 저희 속을 뒤집어 놓으시네요. 해리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 왜요? 제가 맞는 말만 골라 해서 빈정상하셨어요? 이보세요. 은택 어머님.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예비 10분간 하셔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해리 아버님 잠으세요. 우리 집 사람이 원래 빙빙 돌리지 않고 돌질고 날리는 게 생활인 사람입니다. 기본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돌일 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보세요. 은택 어머님. 두 분 지금 저희를 놀리려고 나오신 겁니까? 지난 두 분의 약속도 못대로 깨버리시더니 오늘도 한참 늦게 와서 막말만 하고 사람 속을 긁어놓으시니까 지금 우리랑 장난하십니까? 우와 우와 해리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말을 뒷문 아프게 한 것 같군요. 그리고 듣고 보니 약속을 여러 번 어기 꼭 기분 상할 만도 했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예비 10분간 고개를 숙여 사과했기에 아빠가 간신히 진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게 제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10분 모님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이 떠도 한참은 떠버렸지요.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에게도 들리자는 한숨을 내쉬습니다. 이후 고식사를 담아진 예비 시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잘 먹었. 해리 부모님은 비싼 식당은 체질에 안 맞나 봐요.
이번에도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식당 자주 옵니다. 해리 아버님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해리가 어떤 집안인지 다 알고 결혼 허락한 거예요. 해리 아버님은 고물상 하신다고 들었고 어머님은 한바지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결혼 반대해야 되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해리랑 꼭 결혼해야 한다고, 아니 억지로 허락해 준 거예요. 아빠는 자꾸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억지로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에 제대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택 어머님 억지로 허락해 줬다고요. 우리 해리는 저희에게 하늘의 달과 별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는 얻어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착하나 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딸을 억지로 허락한다고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아이고 고물상 하시는 해리 아버님. 제가 한 말이 귀에 많이 거슬렸나 봐요. 그런데 현실을 말한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집안이 훨씬 많은 손해를 보고 사돈을 맺는 거잖아요. 정말 듣지 않니 우러통이 터지겠군요. 직업으로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걸 보니 우리 딸을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절로 사그라듭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예비신랑의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리더니 예비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내가 창피해? 야,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평생 결혼 못해. 우리 집은 뭐가 잘났다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깎아내리고. 그래, 그렇게 막 말하면 나 부모님 없이 결혼식 올릴 거야. 어머 어머 이놈의 자식이 기껏 잘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그딸의 소리를 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우리 집도 평범해. 누가 들으면 엄청 잘 사는 재벌집인 줄 알겠어. 또 해리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면 누가 안 참을 거야. 그니까 그렇게 말하자 예비씨 부모님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는데 곧 예비시모가 분위기를 푼다고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러 사람은 아닌데 아들 창가 보냈다니까 많이 예민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괜히 갑이 되고 싶어서 꼴깍을 떨어주나 봐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없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마음 좀 풀어주세요. 하지만 사과는 태도가 장난 같아서 부모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리 아버님 어머님 그만 화불어 주세요. 저희 무리한 태도는 그냥 잊어주시고 애들 결혼 이야기나 나눕시다. 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시다니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해리가 결혼은 하고 싶다니까. 은택군이랑 결혼을 해야 하니까. 이전의 대화는 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은택군은 착하고 성실하니까 다른 건 안 보고 은택구만 생각하고 결혼시킬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을 제대로 보셨네요. 애들 결혼시킬 때 쓰이 자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죠. 내 신혼지 부도 이야기할까요? 집은 어디로 해주실 겁니까? 해리는 큰 거 바라지 않고 작더라도 두 사람의 회사가 가까운 곳이면 만족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제대로 해줘야죠. 요즘 깔리고 널린 게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중 살만한 곳으로 정해서 마련해 줄 겁니다. 우린 부족하게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 해리 부모님은 혼수랑 예단을 그 수준에 맞춰 오실 수 있으세요? 안 될 건 없죠. 원하시는 만큼 잘 채워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믿으면 안 갈까요? 고물상에 한바지 부라는 분들이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거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해리 아버님 두 분의 잔고 좀 오픈해 주세요. 괜히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결혼한 뒤에 빚을 져야 될 게
갚게 할 수도 있으니까 통장을 오픈해 주세요. 뭐요? 진짜 하다다 통장까지 오픈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은택어머님은 무엇이든 분입니까? 세상에 이런 분은 처음 봅니다.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생기는 것보다 지금 다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죠. 오픈하는 김에 해리 너가 통장 잔고 깔아 얼마나 모았는지 상견이에서 가식대면서 대화 나눠 놓는 것보다 솔직하게 다 오픈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일 것 같아. 사는 말이야. 그 말에 아빠는 땅이 꺼지도록 큰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통장을 깔아. 그럼은 태거모님, 아버님 먼저 오픈하시죠. 저희 재산을 알고 싶으면 두 분 재산부터 오픈하세요. 네, 가 먼저 제안했는데 저희 먼저 오픈하라고요. 네, 저희 기분이 몹신 아픈 상태이니 통장 오픈은 그쪽부터 해주시죠. 우리게 오픈하면 해리 부모님도 통장 깔은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 얼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시겠죠? 여보, 우리 보여주자. 예비씨 부모님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풀더니 통장의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자, 보세요. 저 남편 3억 5천 그리고 주식 투자한 것까지 합쳐서 요거 마지막 저희 아파트 시세가 4억이니까 총 10억입니다. 애들 신혼집 마련해주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 보이네요.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3억 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요. 이제 두 분 차례입니다. 와서 통장 까보세요. 저희는 통장 오픈을 쓰지 않아요. 괜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까봐 통장으로 직접 거래합니다. 뭐예요? 그럼 지금 오픈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저희 부부는 늘 통장을 들고 다닙니다. 현금으로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보, 우리 또 통장 꺼내서 보여주자. 예비 씨 부모가 통장 잔고를 오픈했으니 저희 부모님도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비 씨 모가 아빠 통장을 휙가로 채더니 열어보자. 맞아. 하얀 개거품을 입에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211만 200억? 이거 진짜 20억 맞아요? 눈이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제일 개인 재산만 그 정도이고 아내 재산은 저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는 집 말고도 세일을 주는 아파트도 도채했습니다. 도합 50억은 좋긴 어물 겁니다. 아,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겨우 공을 쌍하면서 이런 큰 둘을 모았을 리가 없어. 이거 숫자 사기친 거죠. 뭐요? 이젠 하다하다 사기꾼으로 모는 겁니까?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세요? 나 못 믿어요. 직접 은행 가서 확인시켜줘요. 그럼 믿을 테니까 아빠는 한계에 닫아주셨는지 엄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이 결혼을 진짜 것인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죄보니 가진 것도 없으시고 사람을 못대로 깔보고 무시하는 종자들이 시군요. 저희는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 딸 못 보냅니다. 해리도 두 분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 같군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잠깐 이게 진짜라고요? 해리야 아버님이 고물상을 하시는데 20억이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밝혀야 합니까? 이보세요. 다 끝났으니까 질문은 집어치우고 거지 같은 당신 식구들 데리고 당장 사라지세요. 예비시부는 여전히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비시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부모님을 보며 그럴 리가 없다.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면서 지겹도록 부정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저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가 뛰어와 앞을 감 먹으며 다시 떠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짜죠. 그 통장에 찍힌 숫자 위주한 거죠?
아주 우리를 사기꾼으로 모는군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우린 이만 가보겠습니다. 맞아, 사기꾼들이었어. 당신들이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지. 이봐요. 당신들이 먹은 음식 같은 당신들이 지불하고 나가요. 안 그래도 내가 계산하려고 했어요. 불쌍한 거질들은 대 밥 한 끼 사줬다 생각하고 댁들 밥값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아빠가 현금을 꺼내 음식값 계산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예비 남편, 아니 이제 전 남친이든 그 남자는 멍하니 서서 저희 식구가 떠나는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는 이제라도 그런 인간들인 줄 알았으니 천만 다행이라며 결혼을 파토냈는 걸 잘했다고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한밭집부라며 온갖 진상을 다 겪어봤지만 그 진상수님들을 다 합친 것보다 예비 시부모가 훨씬 더 악랄하고 못됐다고 욕하셨습니다. 그날 상견의 끝은 파토로 정리되었고 저는 마음고생 당이는 전혀 하지 않고 전 남친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참 기가 막히고 대환장할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되니 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세요. 1년 정도의 세월을 조용히 모탈이 잘 지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엄마의 한밭집에서 일을 돕기도 했고 아빠의 고물상에 가서 일을 많이 도왔답니다. 혜리야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라 휴일에 아빠 따라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어차피 할 일도 없어요. 집에 있어 봤자 잠만 잔 걸려. 넌 연애 안 하냐? 언제 다시 연애할 거야? 때가 되면 알아서 잘할게요. 알았다. 잔소리는 그만하마 2시간을 더 일을 떠나고 고물상에 깔끔해졌고 더 할 일은 남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리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퇴근하시죠. 그래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다. 지저분한 작업복 차림으로 아빠와 함께 고물상을 나와 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서는데 저희 부녀 앞에 끔찍한 인간들이 서 있다고요. 전 남친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 있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놀란 뒤 고물상은 여전히 하고 있었네. 술시법 차상 가라더니 아직도 이런 허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저기 혜리야 보님,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거 맞죠? 댓글은 갑자기 나타나서 장년기를 모는 겁니까? 나 참 오이가 없어서 그냥 좀 사라지시오. 이거 봐 우리한테 사기치려 했으니까 그인이 화내면서 가라고 하지 당당하다면 우릴 보고 놀랄 일도 없을 텐데 말이야. 넌 나중 맞다. 사기치려 한 적도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떠나요. 아빠가 우롱찬 목소리로 경고했더니 어머니 간인 전남친이 길길거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 혜리야 너 이럴 거 사냐. 평일에는 직관한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한 밭집 아니면 고물상에서 일하고 야 내가 너랑 결혼했으면 내 주말이 매번 이렇게 날아갔겠지. 그때 너랑 네 부모님이 도망치든 나가줘서 얼마나 고마워인지 몰라. 덕분에 나는 예쁘고 잘난 새인 잘 사귀고 있다.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대용로 폼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 남친은 작년 3년 옛날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불며 매달렸네. 제가 모질고 재속기 잘라내서 상처가 꽤 깊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저를 보자 복수라도 하듯 제 손 눈물투로 세인을 자랑하더군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어울리네. 자랑 있으면 그만 가봐. 왜? 내가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난 여자를 만나니까 배 아프냐? 야, 난 네 부모님이 통장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널 받아주려고 했어. 그런 날은 네가 매정하게 차버렸지. 그때 내가 널 포기한 게 얼마나 다행으로 여겨지는지 몰라. 네 꼬라지 좀 봐라.
이게 여자냐? 아니면 노숙자냐? 고약한 냄새까지 풍기는 것 같네. 희입을 확 깨워버릴까. 오와, 너의 더러운 옷차림만큼이나 성질머리도 더럽다는 걸 느끼나 맞게 다르지. 아무튼 너에게 세방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넌 이 저질스럽고 천박한 사고방식이 부모랑 똑같다는 걸 알긴 한. 나야말로 네 부모가 상견 예자리에서 무리하게 불어서 결혼까지 가지 않은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늘에 감싸고 있거든. 야, 내 애인을 봐라. 너랑 차원이 다른 이 잘난 여자를 내가 이 애인 덕분에 내 가치가 올라간 기분이라니까. 너 같은 고졸이 고물상 집딸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한마디만 더 해봐. 그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쳐버릴 테니까. 야, 야, 그 노숙자 차림으로 말하니까 진짜 무섭다. 어렸다. 그만 갈게. 엄마 자기야, 그만 가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올로 입고 돌아가자고. 엄마 그래, 상종해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잊지 말고 가자. 이봐요. 해리 아빠 10시 벌어서 가자 말고 진짜로 통장의 숫자를 크게 찍어봐요. 두 모자는 조롱이 말을 남발하며 떠나갔습니다. 흠심 패주고 싶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가니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참았다면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일주일 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처음으로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고 옷도 빌려 입어 힘을 잔뜩 주고 출근했습니다. 일은 잘 체결되었고 저의 실적이 크게 있어요. 확정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퇴근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가 제게 가까이 오더니 등 뒤에서 말을 걸더군요. 혹시 해리 누구? 뭐야, 은택씨, 해리 맞구나. 짜증나게. 왜 아는 척 그래.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절로 가라. 야, 오늘 잔뜩 꾸면 좀 예쁘다. 왜 네 세인이 도망가기라도 했냐? 왜 침을 이면서 껐덕대고 난리야? 어떻게 열었어? 너의 인 도망갔어. 결혼날 저잡고 개인 사무실 차린다고 돈을 줬더니 날아버렸어. 그 변호사 아니고 사기꾼이었어. 그럼 사기꾼한테 걸려서 공사당한 거였네. 쌤 통이다. 자식아, 바로 일주일 전에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더니 완전히 기분 좋은 후식이었습니다. 전 남친은 제가 내리는 역에서 다른 내리더군요. 왜 따라와 볼 일 없으니까. 꺼져라. 해리야, 너 그동안 유생각 많이 했어. 너한테 차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 나 같은 여자를 놓쳤으니 그럴 만도 하지 뭐. 그래, 그렇다 치자. 해리야, 난 이 부모님이 수십법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고물상 한 바지 분들이 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는 게 어때? 너 발정 났냐? 사기 당하더니 돌아버린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만나겠냐? 절로 안 꺼져. 계속 따라오면 가만 안 둔다. 경고했어. 사기를 당한 전 남친은 침을 즐기며 쫓아왔습니다. 저는 한 마리 똥개가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만두고 돌아갈 거라 여기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정신이 나갔는지 지하상관에서 올라오자 제 어깨에 팔을 두르다군요. 자기야, 우리 데이트다. 맛집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자. 자기 지금도 아이스를 할 때 좋아하지. 도와주세요. 이 남자가 저를 기롱해요. 도와주세요.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소리를 끄렉 질렀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참교육을 시켜줘 싶어서였죠. 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정 덩치 큰 남자들이 전 남친의 팔을 뽑아버리듯 잡아 비틀고 바닥에 깔아뭉갰습니다. 이거 나요. 나 이 여자 남친이에요. 아니 전 남친이에요. 전 남친이면 이래도 또 돼. 유노 무자식의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저기 이 자식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신고할까요? 네, 신고해 주세요. 분명 제 몸이 터치를 했으니까 신고해서 유치장에 가도 버릴래요.
유리야, 반가워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고백했잖아. 시작하고 싶다고. 내가 싫다고 했잖아. 이 발증만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숨맛을 제대로 봐야 해. CCTV에 네가 내 어깨 팔 두르는 거 다 찍혔으니까.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감옥 갈 생각이나 해라. 해리, 너 도모하는 거 아니냐? 잘못했다. 사과할게. 지금 독된 거 사과한다고. 바로 인정하네. 지금 독된 거 여기 증인도 많으니까. 네 인생은 이제 완전히 나라킹이 지옥행인 줄 알아. 그렇게 건장한 남자가 경찰이 신고했고 제가 당한 일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그놈을 데려갔고 저도 다른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이 초범이고 아주 심한 추행은 아니라면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아쉽게도 감옥에 보내지는 못했지만 전가 기록은 남게 좋았습니다. 전 남친은 그 뒤로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자를 추행한 더러운 놈으로 낙인 찍혔으니 사회생활이 힘들어진 것이죠. 이후 저는 통쾌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주말 아빠의 부탁으로 어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지랑 고물이 많아서 네 손 좀 빌리려고 불렀다. 해리야, 쉬는 날인데 미안하다. 아빠 휴일에 심심했는데 잘 된 거죠. 나들이 나온 것 같고 재밌어요. 우리 딸은 정 착하다. 해리야, 너 그냥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평생 아빠 엄마랑 살자. 언제든 좋은 남전 생기면 고정 시집가라고 하셨으면서 아빠 저 사실 사귈 남자 있어요.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집에 데리고 와.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하는 법이야. 아빠가 좋은 사람인지 판단해 줄게. 방금 전에 시집가지 말라면서요.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아빠와 이런 질은 이야기를 나누며 고물을 리어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서 우연인지 악연인지 전 남친과 그 부모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전 남친은 사댄스를 하며 일을 받을 바닷가 알고 말했습니다. 야, 내 인생 조진 김혜리 어머, 나 이게 무슨 일이야. 온특이랑 가족들이. 제가 살짝 당황하자 전 남친의 모친인 못생기고 성깔 더러운 아줌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네가 내 아들을 신고해서 억울하게 천국과를 남겼지. 너 때문에 은특이가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업도 못하고 있어. 억울하던데요. 그때 제 어깨팔을 둘렀다고요. 그때 제가 느낀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요. 부모가 사기꾼이라더니 딸내미도 똑같구나. 여기가 외나무 다리 위인가 보네. 외일수 같은 인간들을 만났으니 가만 안 되겠어. 아빠. 저는 고물 하나씩 들고 싸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은특 씨 아버지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여보, 은특아 물러서라. 우리 사고집을 안 돼. 이제 경우 좋은 자리를 얻어서 식당을 차릴 텐데 시작도 전에 이래서 되겠냐. 은특, 네가 취직 못하는 대신 우리 재산 탈탈 털어서 큰 식당 차리기로 했지. 않냐. 오늘 계약날이니까 재속계 저 인간들이랑 여기 있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하자. 그러자 아주 많은 심호를 하며 화를 삭혔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새를 시작을 하는 날이야. 우리가 이것들이랑 싸운다고 과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은트가 우리의 복순한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 건물쯤 만나서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자. 아주 많은 화를 저희 부녀를 향해 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찮은 것들이 고물이나 주로 왔나 보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건물에는 훨씬 더 못하게 할 줄 알아. 우리가 여기 일찍에 들어와서 식당 차리게 될 거니까 건물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 고물 주지 말라고 할 거야. 아빠는 시구쓰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저게 아주마. 그 경고라는 건 말이에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말한 가족들한테 경고를 해줄 테니 잘 들어요. 당신들 여기서 장사해? 꽁은 바로 쳤는 게 좋아. 내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쭉 팔리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아주 끼고 잡아졌네. 당신이 뭔데 허락을 하고 말고를 해. 너 이 건물 주인이여. 뭐 당신이 건물 주인이라. 어머 사장님 못 알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건물 같은 아저씨. 아빠의 말에 세 사람은 큰 소리로 깔깔 비웃었습니다. 이 육구 부동산 중개인이 건물 앞에 나타나 아줌마와 인사를 하더군요. 오, 보수 도착하셨나요? 왜 그 건물 사장님도 마침 나와 계셨군요. 사장님, 이분들이 제가 말한 일 자리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방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중개인의 말을 들은 전남친 가족들은 사색이 되어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계급품을 물었습니다. 진짜로 이 건물의 주인이 예리 아버님, 이럴 수가. 우리 사돈이 될 뻔한 분이 진짜로 보자셨구나. 그때 보여주신 통장이 진짜였던 거야. 예리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예리 아버님이 진짜로 건물주? 그런데 왜 이 건물에서 고물을 주워서 나오는 거야? 참 질문이 어이가 없다군요. 저는 또 박도박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가 고물상을 하시는 거 이전 이 건물 주인이라서 여기 피지랑 고물은 다 아빠가 가져가시는 거야. 그렇구나. 예리야, 네가 나 신고해서 벌 준 거 다 용서했어. 그리고 우리 서로 어이가 있는 거 풀어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또 말 같지 않 소리하고 있네. 너 오늘도 깁하다. 그 사람들한테 처먹고 싶니? 얘 아줌마가 두 팔을 허공에 휘두르더니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그만. 저 사돈어로는 우리가 무리에게 그렸던 거 사과드립니다. 사돈어로는 이보세요, 아줌마. 내가 왜 당신 낳았어? 결혼어 퍼진 게 작년의 일인데 사돈어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명이라서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아니겠어요. 제가 1층에 식당을 내기로 했는데 그 건물주가 사돈어른이면 저 만나야만 하는 운명일 거예요. 아깐 원수가 만나는 오해나무 다리 위라더니 말을 참 쉽기도 바꾸시네요. 당신들이 운명에서 지옥 가는 날이겠지. 내가 중기인한테 1층을 내놓은 것만 난데 댁들이랑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을 줄을 섰으니까 기회는 없는 줄 아쉬워. 자기 사돈어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실 테니 식사하러 가요. 사보인도 불러서 오늘 제대로 치르면 타기게 쓰다요. 곤도야 모진의 귀척도란지가 언젠데 상견이 다르냐. 댁들이랑 마주보고 서 있는 곳 자체가 고력인 당장 내 건물 앞에서 사라져버려. 사돈어로는 제발 서희 좀 봐주세요.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아한 걸 보면 분명 인연이에요. 제 아들 예리 때문에 정과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전재선터로서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 딸 때문이야. 아줌마들이 손을 못 대려 놀렸으니 벌을 받은 거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우리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상견이해요. 아유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사람 말을 알아들지 못하네. 아빠는 고모를 휘두르며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자동 반사하듯 무릎을 꿇었고 은택 씨와 아버님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리 아버님, 사돈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아들로 및 작년에 사기 공기지배한테 방송에다가 온 청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사는 판토막이 됐어요. 이 건물을 싸게 임대하는 걸 알고 멀리서 왔어요. 저희는 기억도 하시고 예리랑 은택이 와의 만남도 기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은택 씨 아버님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예리 아버님 왜 제 뺨을 난 여전 못 때리니까. 아줌마가 짓거릴 때마다 한 대씩 와주셔. 그렇게 잃었지만 아줌마는 여전히 입을 가렸습니다.
예리 아버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용서하고 받아달란 말이에요. 그 말에 바로 은택 씨 아버님의 따귀를 다시 날렸습니다. 와, 진짜 아프니다. 하지만 사돈 주시는 매를 다 이게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건물 CCTV 고장이라 아무도 모르더니 실크 맞아 봅시다. 아빠가 다시 삐마를 갈기려고 하자 아버님은 몸을 땅바닥에 붙이고 두 팔을 들어 올려 싹싹 빌었습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다시 받아달라고 상견례를 하자는 미친 소리를 떠돌아댔고 전 남친은 애절한 눈으로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빌었습니다. 아빠는 더는 못 봐주겠다며 저에게 그만 고물상에 돌아가자며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셨답니다. 예리야, 더 담아왔으니까 그만 출발하자. 네 아빠 가요. 제가 리어 뒤를 잡고 밀어드리려는 찰나 아줌마가 몸을 던져 리어카에 탑승하다고요. 고물 위에 자빠져 옷이 띄어지고 다리를 다쳤답니다. 이 아줌마가 뭐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내려요. 못 내립니다. 사돈은 우리랑 사돈은 매튼지 일찍 기약해 주세요. 여기가 터가 좋아서 창사도 잘 될 거라고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내려요. 못 내려요. 나 참 진짜 갈수록 개선이네. 경찰 부를까? 아줌마 지금 영어 방해하는 거야. 경찰 불러서 더러운 거 당하고 싶어. 아니요. 우리는 사돈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라고요. 어유, 그렇게 내 마음을 돌리고 싶어요. 내 사돈은 아빠는 리어카에서 손을 떼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화폴리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셔. 나와 탈이 이리오칼 탈 테니 아줌마 혼자서 끌어 고물상까지 봅시다. 그럼 저희를 용서할 거 받아주실 건가요? 그렇다니까 빨리 거기서 내려서 우리 분역을 탈 테니 끌어봐요. 네, 내릴게요. 자, 내렸어요. 그 순간 건물에서 아빠 심부름으로 나온 아저씨가 뭔가를 꺼내줬습니다. 아빠는 그걸 하는 큰 잡아서 아줌마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웃대거. 아웃자 사도 나한테 소금을 뿌린 거예요. 댁들이 하도 못까지 들러붙으니 떨어지도록 소금 좀 뿌리나 거예요. 다 떨어져 리어카 끌라면서요. 아줌마가 내리어가에 사온 내리니까. 해본 소리지 아줌마가 우리 분역을 탈 리어카 했으면 사람들이 몰러 보겠어요. 아빠는 소금을 은택씨 새 식구에게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그래도 안 떠나고 있었는데 3층 요양원에서 요양사를 불러냈답니다. 사장님 가지고 오라는 거 가져왔어요. 그런데 똥키저기를 어디에 쑤시려고 급히 쓸 때가 있어서요. 어이 아줌마 똥키저기 맛보고 떨어질래 그냥 꺼질래. 은택이 아빠 은택아 사람도 똥맛 좀 볼래 그랬더니 3사람이 놀라며 한마디씩 던지다군요. 아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사도 너로는 진정하세요. 저희 그냥 가겠습니다. 물러갈게요. 아버님 그거 진짜 똥키저기예요. 엄마 아버지 안 되겠어요. 후퇴해요. 망했다고요. 아줌마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걸 제대로 느꼈는지 막말을 펴보더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피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고물상에서 고물이나 만지면서 고물처럼 살다가 되자 버려다. 아빠의 손에다 똥키저기를 던지려고 하자 3사람은 개거품을 물며 뒤로 잡아지더니 내 발로 끼워서 도망갔습니다. 이제야 떨어져네. 하여튼 전박한 것들이야. 혜리야 그만 가자. 아빠 너무 멋져요. 늘 조용하고 화를 거의 안 내시는 분로 대단하시네요. 이 애비가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한테 손찌움을 해봤다. 사실 지금 엄청 떨려 그걸 참고 이런 거예요. 아빠 청심환이라도 사드릴까요? 그게 좋겠다. 나 오늘 참 못 잘 것 같다. 물묵히 참 떠나 앞 전 남친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제대로 하셨으니 빠르게 뛰는 심장이 진정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청심환 2병을 드시고 커피까지 마시고 시모를 크게 하고 나서야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연 만난 전남친 가족들에게 참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면서 속이 다 아쉬운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일주일 동안은 깔깔 웃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가 인사를 시켜드렸고 결혼은 멀었으니 보채지 말라고 일어드렸습니다. 아빠는 새 남친이 마음에 드셨는지 빨리 남친의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전에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가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두 분도 저처럼 의사이고 매주 봉사할 턱 나가세요. 무려 진료도 하시고 허드렛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 따라 봉사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 아주 훌륭한 분들이구만. 빨리 뵙고 싶구만. 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지 않았지만 아마 엄청 좋은 분들일 거라고 확신하면서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연애를 길게 하면서 남친의 부모님을 깊이 알고 나서 결혼을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어느 날이었어요. 남친과 데이트하던 중 배가 고파서 골목에 있는 허름한 2층 건물의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마주칠 거라 예상 못한 사람을 3명이나 조우하게 됐답니다. 영업 안 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아주 식당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뭐냐? 너는 여기 어떻게 설마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은태가 나와봐라 희리가 왔어. 희리 어디? 진짜는 희리야 나보러 온 거야. 아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식당 접기로 했는데 그게 다 너를 만나려고 액땜을 하는 거였나 봐. 우연히 여기 들어온 거거든. 남친이랑 데이트하다가 배가 고파서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 니네들 식구가 여기 있던 거라고. 남친? 너 그새 안 넘어 사귀는 거야? 누가 들으면 너랑 내가 계속 연애한 줄 알겠다. 마침 잘 됐네. 온 김에 남친 자랑이나 해야겠다. 너 저번에 우리 고물상 앞에서 네 사기꾼에 있는 자랑했었잖아. 똑같이 자랑 좀 해볼게. 자기야, 인사해. 새 남친은 전 남친이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있어서 시원하게 웃으며 인사를 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 박인탄력 갑니다. 내과 전문이고요. 울사, 희리 너 사자 만나니? 그래, 너는 사기꾼 사자였고 나는 의사 사자를 만나고 있지. 내 남친은 너보다 100배, 1000배 잘났고 잘생기고 키도 훨씬 커. 그리고 부모님들 의사이고 엄청 부자야. 너희 부모랑은 비교도 안 되지. 그런데 너 어떡하니? 부모랑 같이 상사던 식당 문을 닫게 되다니 전주산으로 차렸다면서 말이야. 지금 놀리는 거냐? 아까부터 놀리고 있었는데 이제 알아차렸냐? 역시 예나지김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멈춘이구나. 이 오물 같은 경우 어디서 감히 전 남친이 주먹을 들자 새 남친이 그놈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깔아놓은 게 이거 놔. 이 자식이 전에는 추행으로 끌려갔음에서 이번에는 손찌금으로 끌려가고 싶은 거냐? 그리고 해리를 건드리기 전에 이 눈비를 싹 다 분리해버릴 거야. 알았어. 아프니까 그만 놔주세요. 의사 선생님, 뭣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자기야, 그만 갈까? 여기 잘 들어왔네. 스트레스 쫙 풀리는 것 같아. 오빠, 우리 매운 거 먹으러 가자. 기분 더 화끈하게 풀고 싶네. 그래. 야, 찌질한 영화 치노마 해리 앞에 다시 나타나거나 조금 미래도 아프게 하면 그땐 이놈을 우리 병원 해보실로 데려갈 줄 알아? 아니, 데뷔 여기 찾아온 거잖아요. 지금 해리를 먼저 찾아가니 든 없을 거라고요. 그래, 그렇게 여기고 평생 주죽은 듯이 살아. 자기야. 그만큼 머저리 놓아주고 가자. 새 남친이 전 남친을 응징해지는데 눈앞 꽃밭이 펼쳐지듯 행복해졌답니다. 전 남친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뒤에서 가만히 서 있다고요. 저는 가볍게 윙크를 하고 그 망한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 상견례에서 시작된 모욕과 분노가 켜켜 있었는데 결국
복수의 과정과 결말을 이렇게 통쾌한 사이다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새 남자친구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자주 뵈고 있는데 만남에 만날수록 훌륭하고 따뜻한 분들이라는 것이 느낍니다. 남자친구와는 내년쯤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이변이 없는 한 봄의 신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